자, 그 다음 86페이지 130번 문제. 세관장의 납세문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즉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하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 이것을 미납부세액이라고 하죠. 미납부세액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38조의 3 제1항 수정신고 또는 6항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이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42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41조 작년도까지는 가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규정이 됐다. 삭제가 되고 42조하고 합해졌어요. 자, 해서 요거는 조금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가산세를 징수하는 계산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제1호는 부족세액의 10% 그리고 또는 40%. 요 40%라고 하는 것은 42조 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소신고자는 부족세액의 10%고 악의적인 이 신고자의 경우는 40%를 징수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호의 경우 다음 항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요 1호하고 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를 하고요. 요 2호에 있는 다음 항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자, 감옥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감옥은 미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42조 1항,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세관장은 법, 즉 납세의무자가 법 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이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라고 할 때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요거 곱하기 기간 곱하기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가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자,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요 이자율은 시행령 3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1일 10만 분의 25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남옥의 경우는 미납부세액 곱하기 100분의 3.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그게 이제 미납부세액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가로가 있고요. 100분의 3. 여기 또 가로에 단서 조항이 있죠.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을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요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떠한 예제의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하고요. 수리할 때에 소정의 관세를 일단 납부를 했다. 그 이후에 체납이 발생을 했다. 체납 발생 시. 체납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은 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요 경우 징수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후에 이것을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얘기를 해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면서 요 과목을 기간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간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요 납원의 경우는 요 체납에 대한 하나의 제재상으로 체납에 대한 하나의 페널티 규정으로서 이제 이렇게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 경우는 기간이자라고 해서 미납부세액 곱하기 기간 곱하기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 이제 체납에 대한 하나의 페널티 성격으로 해서 징수하는 것이 미납부세액 곱하기 100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이자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만 징수를 하고요. 두 번째 체납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관세를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사후 세액 심사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부족세액 발생을 했다. 부족세액 발생 시. 요 부족세액 발생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그 부족세액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것은 부족세액의 10%라고 하는 거죠. 이 부족세액의 10%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부당한 경우는 부족세액의 40%를 징수한다. 그 다음 기간 이자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족세액 곱하기 기간 곱하기 이율. 여기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시행령 39조 1항에 규정된 1일 10만 분의 25가 되겠습니다. 25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보세요. 2월 1일 날 납세 신고를 했고요. 2월 1일 날 수리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관세 얼마냐? 뭐 1,000만 원을 대해서 이제 담보 제공을 이제 요구를 해서 담보 제공하고 수리가 돼서 요것을 이제 갖다 반출해서 갖다 왔어요. 그럼 이 돈은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하면 2월 17일까지 관세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납세 의무자가 납기인 2월 17일까지 납부를 하지를 않고요. 예를 들어서 2월 20일 날 관세를 납부를 하는 경우 요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 이 경우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체납이 됐느냐 아니면 부족세액이 발생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경우는 체납이 된 거죠. 부족세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죠. 체납이 된 거죠. 체납이 된 경우는
요거로 가면 돼요. 요 공식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미납부세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이죠. 곱하기 기간은 납기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얘기하죠.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니까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고 여기에 10만 분의 25.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하나의 제재로서 이제 옛날에 이게 1차 가산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미납부세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3. 요거 계산 플러스하면 이때 납부하는 가산세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